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 빅테크 붕괴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 뭐 금리나 관련해서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문제죠. 테슬라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폭락은 중국 전기차 때문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중국에서 한다. 이거가 무슨 말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반도체 전쟁 이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우산업이나 S&P 500이 지금 보면 뭐 오늘은 반등을 했으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가 좀 두렵기도 했는데 오늘은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4.35%로 반등을 해줬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다 녹색인데 빨간색, 유독 빨간색이 있죠. 테슬라만 하락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가 왜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는 37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은 매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4.6으로 이렇게 올라서 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5월 달에 있잖아요. 5월 1일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리 동결이다. 오히려 뭐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설도 지금 솔솔 지금 불고 있는데 6월 12일 날도 보면은 동결입니다. 그리고 7월 달도 보면은 이젠 동결 확률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하를 하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바뀌는 거라서 지금 7월 달까지도 인하는 물 건너갔다.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간 나오는 뭐 CPI 지수가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은 다시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갈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이제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 올 들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코세프 인도는 뭐 미국 주식이 아니니까 뭐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요. TQQQ 그다음에 미국 팡플러스 미국 탑 H인가 탑 10H 걸려 이게 팡플러스가 이름을 제대로 바꿔놓겠습니다. TQQQ랑 속슬 뭐 이런 것도 오늘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ETF들 있잖아요. 저는 뭐 ETF들 뭐 차이나 전기차도 이 주황색이 다 매수 시점인데 그냥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면 또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S&P 500도 있잖아요. 길게 봐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고 오늘도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매수를 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도 뭐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모아 가셔라. 미국 텍스탑10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계속 매수하고 있죠. 분할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매수했죠.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 아래에서도 이렇게 등락할 때도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또 매수를 하고 있다. 내려오면 이렇게 저는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뭐 다른 ETF들 있잖아요.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들이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기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설 뭐 닷컴 버블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식은 원래 여러분들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겁니다. 주가는 원래 걱정의 벽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다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할 때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나 미국 테크 탑10이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ETF들 그냥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모아 가시면은 결국은 수익 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뭐 3년 넘게 계속 이렇게 잘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저랑 뭐 10년, 20년 이렇게 잡아서 계속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뭐 중국이 미국 제재에도 뭐 지금 이제는 AI 칩 확보에 나섰다. 엔비디아 첨단 AI 칩을 확보에 나섰고 엔비디아 칩이 막힌
중국은 지금 슈퍼마이크로 뭐 델 내장 AI 칩을 대파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반도체로 제재를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뚜기 같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을 이제는 밀어내고 있어요. 아이폰을 이제는 판매량을 밀어내고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레이몬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뭐 아직 중국은 따라오려면 멀었다. 중국 반도체가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보면은 화웨이가 뭐 메이트 60폰 내놓으면서 뭐 7나노인가 7나노를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5나노까지 나온다는 말이 나와 있고, 화웨이 퓨라 70 시리즈 2 또 새로운 이런 핸드폰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뭐 또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장, 지금 중국의 이 가전제품인데, 이 보세요. 두께가 이제는 이렇게 얇게 나온다. 노트북이 이런 식으로 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굴기죠. 반도체를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뭐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화웨이도 지금 반도체 R&D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지으면서 여기에 인력을 때려 넣고 자원을 때려 넣을 거거든요, 엔지니어들을. 근데 여기 엔지니어들은 뭐 주 7일 일해버리는 겁니다. 뭐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뭐 한 달 동안 바캉스, 호캉스 다녀올 때 계속 일만 합니다. 여기는 일만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쫓아오게 돼 있다. 그런 게 지금 애플을 점점 몰아내는 것도, 핸드폰이 이제는 그 부품이나 이런 품질이 국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산화가 되면서 자국 내 부품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호환이 가능하고, 이제 성능도 아이폰 못지않게 내니까 아이폰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 그거랑 똑같이 테슬라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중국 전기차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더 싸고 값싸고 좋은 전기차들이 계속 신형으로 나오니까, 테슬라만 지금 신형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모델 3 뭐 하이랜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얼핏 보면 모델 3잖아요. 근데 아예 중국에서는 여러 이런 전기차들이 풀체인지나 이런 게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지금 물어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약간 구형의 자동차다. 좋긴 한데 구형의 전기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가 지금 보면은 계속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웨이는 자동차를 직접 생산은 하지 않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에 들어가는 뭐 이런 반도체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뭐 홍몽 OS라고 하죠. 홍몽 OS도 지금 만들고, 하모니 OS라고 해야 되나? OS도 만들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웨이 이런 OS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하웨이는 지금 보면은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웨이에서 개발하는 이런 정보나 이런 게 그렇게 유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다. 왜냐? 상장도 안 하고 자국산 이런 걸로 계속 자립심을 키우면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로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결국 중국이 자국산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립심을 점점 키워버리면서 이게 나중에는 미국의 이런 역으로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해드리자면, 테슬라 저점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4일 날 새벽 5시에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저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때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은 매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이후에 저는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42%가 떨어져서 142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닥을 잡으면은 좀 더 테슬라 개별주이긴 한데, 테슬라를 좀 더 매수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테슬라 ETF도 매수해볼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뭐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상승세를 찾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악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드리고 왜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하락한 이유는 가격 인하 탓도 있죠.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인하를 하면은 마진이 줄어들겠구나.
실적이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내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미국, 중국, 폴란드, 유럽 이런 데서도 거의 2,000달러 가량을 인하를 했다고 하거든요. 2,000달러라고 하면은 한 270만 원 정도, 270만 원 정도를 할인을 했다. 그래서 그 정도 할인하는 이유가 안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안 팔려서 그렇고요. FSD 가격도 지금 보면은 쭉 오르다가 계속 16년에 3,000달러였다가 19년에 6,000, 19년 7,000, 20년에 8,000달러,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22년에 15,000달러 하다가 이제는 23년 9월에 또 12,000, 그 다음에 이제 8,0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FSD, 자율주행이 이제는 가격이 8,000달러까지 내려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위기니까 이것까지 할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기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중국 내에서 중국이 가장 넓은 전기차 시장이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보면은 이 비아디를 비롯한 비아디가 시작을 했죠. 비아디가 시작을 하면서 저가 경쟁을 하면서 이 저가 차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가격대거든요. 10만 위안, 그 다음에 10에서 20만, 20에서 30만, 이렇게 있어요. 20에서 30만 위안이 아마도 한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사이, 이 사이의 가격대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1등이거든요. 여기서 잘 팔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잘 팔리는데, 그 외에 가격대 있잖아요. 그 외에 위에 가격대도 리오토가 꽉 잡고 있고, 덴자 시리즈, 이거 비아디 시리즈거든요. 비아디나 아이토. 이게 하웨이 시리즈거든요. 하웨이, 아이토, 리오토, 이런 비아디, 양왕 이런 시리즈들이 고가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전기차에서. 그 아래 단계는 10만 위안, 20만 위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4천만 원 이하거든요. 4천만 원 이하 때에는 2천만 원, 4천만 원 이 가격대에서는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2천만 원 이하 이 가격대에서도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가격대는 지금 4천에서 6천만 원 이 사이인데, 중국에서 이 사이에서도 비아디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 다른 전기차들이 계속 신차를 출시하면서 할인을 하면서 계속 침범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점점 저가 라인은 다 먹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테슬라는 점점 겹쳐지니까 다른 데도 가격을 내리니까 테슬라 이 가격대에서도 점점 밀릴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없다. 4천에서 6천만 원 이 사이밖에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없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1분기 때 중국 전기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요, 봐봐요. 그 가격대에서 1등이 모델 Y, 그 다음에 2등이 아이토가 했습니다. 모델 3를 아이토 M7, 이것도 신차거든요. 새로 나온 신차인데 지금 하웨이가 합작으로 만든 건데 아이토 M7이 여기에 치고 들어갔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위에도 아이토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토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 송엘 이런 거 계속 비아디 제품들이 라이벌로 들어오고 있고, 그 아래에는 퀸, 송 이렇게 위안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전기차들, 이 비아디가 계속 이 아래에서도 계속 뒤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비아디 차량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점점 테슬라를 감싸고 있다. 테슬라가 갈 수 있는 가격대가 몇 개가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가 이제 가격 할인을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점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덴자 시리즈라고 해서 덴자 Z9 GT 이거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개 모터가 들어가고 710kWh의 출력을 보여준다. 그 다음 최고 속도는 240km다.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를 라이벌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디에서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비아디의 탕 EV 이것도 또 나오고 있네. 탕 EV가 약간 테슬라 라이벌은 아니지만 그 가격대에서 이게 나오고 있다. 탕 EV라고 해서 또 이런 전기차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능까지 있다. SUV인데 자율주행도 되고 휴대폰 충전도 다시 당연히 50W 되고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 저거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 3D 제어, HUD도 되고, 스마트 콕핏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 LED 등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된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테슬라에선 계속 라이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에 계속 도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또 위에 브랜드 1억 넘는 차량도 U8이랑 그 다음에 픽업 트럭 샤크라고 해서 새로운 물결로 이렇게 샤크라고 해서 이렇게 픽업 트럭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차가 나옵니다. 계속 신차가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의 라이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테슬라의 경쟁이 될 상대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리오토도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인하를 했으면 리오토도 L 시리즈를 대부분 가격 인하를 했다. 리메가도 지금 가장 큰 뭐 3만 위안을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오토 L1 리오토의 리 L6 출시 후 72시간 만에 10,000건의 주문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오토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고 리오토에서 가격을 할인을 하고 있고요. 리오토 L6 이게 72시간 만에 3만 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보면 리오토 가격대가 조금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L6라고 해서 좀 저가형 차량이 나온 겁니다. 이 24만 9천이야.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후반대가 나온 거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차량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테슬라랑 겹친다. 테슬라 거의 라이벌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라이벌로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테슬라 판매에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가격대에서 주문량이 3만 건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테슬라 살 거를 여기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타에서도 렛L이라고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REV 장거리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될까요?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인데 충전 이렇게 발전많은 이런 EREV 방식인데 항속 거리가 순수 전기로는 310km 나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까지 하면 1300km까지 나오고요. 1분 내에 70에서 80% 고속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리터당 4.85리터당 100km를 간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EREV용 대용량 40kW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초창기 순수 전기 레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기차가 나오는데 가격이 미쳤죠. 가격이 보세요. 19,900위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를 그냥 곱하면 돼요. 그냥 쉽게 2를 곱하면은 2,400이 나온다는 거죠. 2,400에서 2,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안이 아마 190원 할 거예요. 근데 그냥 2를 곱하면은 한 2,500만 원에 2,300km 가는 차량이 나온다. 여기 이렇게 쭉 해도 3천만 원 미치죠. 3천만 원 뭐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2,4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이 전기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전기차가 나오면은 기능을 보면은 충전 속도도 19분 만에 80%가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310km, 그다음에 복합으로 가면 1300km 이렇게 간다. 이런 디자인만 해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디스플레이만 해도 엄청나게 좋죠. 이렇게 큰 LED 화면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라이벌들이 계속 나온다. 네타라는 이거 제가 또 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타라는 이런 브랜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시작 가격이 18,000달러. 대단합니다. 2천만 원대의 차량이 나온다. 진짜 무섭습니다. EREV 변형 차량이 나온다. 장거리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만 해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게 나오면서 테슬라를 당연히 위협을 주겠죠. 이런 게 나오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4월 20일 기준 샤오미 SU7이 주문량이 7만 대가 넘어섰고요. 올해 10만 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그래서 샤오미는 지금 10만 대 공급을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준 회장이 이걸 밝혔다고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샤오미가 고장이 나서 안 팔린다, 5만 건이 취소됐다 이렇게 했지만 병목 현상이 있긴 하지만 올해 10만 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 처음 나온 전기차가 샤오미의 전기차가 10만 대 처음 나왔는데 한 해에 10만 대가 팔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비아드에서는 또 킹 DMI, 그러니까 디스토리어 05라고 해서 이게 멕시코에서 출시를 했다. 이런 신차들이 계속 출시를 하니까 이 테슬라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계속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에 위협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신기하게도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하려고 계속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테슬라 FSD가 가능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쓸 거냐 보니까 바이두 맵을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바이두 맵과 테슬라가 협력을 해서 사용자에게 바이두 맵 V20 3D 고급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또한 하위 및 지유와 같은 회사도 뭐 바이두 맵스와 패턴을 맺었다. 그래서 바이두에서 이렇게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자율주행할 때 맵을 이렇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는 바이두랑 협력을 해서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도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가 미리 구현을 해도 또 그만큼 이제 중국도 따라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 한국 전기차는 아마도 5년 내에 거의 망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전기차나 한국 배터리 산업은 붕괴가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이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뭐 허사이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계속 이 라이다 이 센서를 개발하면서 품질도 좋아지고 있고요.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 품질도 뭐 여러 가지 품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8코어 APU, 2코어 CPU 뭐 이렇게 해서 젠4가 나왔는데 품질이 이렇게 좋다. 그리고 초광각 장거리 라이다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라이다 가격이 싸지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로보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라이다 센서가 2개가 들어가서 이 전기차에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가 이제는 로봇 청소기에 달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구나. 이 라이다 센서가 더 싸지면서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드론이나 로봇 청소기에도 이제는 들어가고 있다. 진짜 무섭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부동산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GDP의 이제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출의 절반이 이제는 이제 생산의 절반이죠. 생산의 절반이, 신차의 절반이 전기 자동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50%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IEA에서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1,700만 대인데 중국만 해서 1,000만 대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항만은 24년 1분기에 52만 9천 대의 차량을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항구에 지금 계속 수출될 전기차 물량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실어서 전기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량은 매년 22% 증가해 23년 2,800만 톤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면은 카자흐스탄이랑도 철도 교역을 하는데 이 철도 교역에서 곡물, 원자재, 상품 등을 중국으로 운송을 하고요. 동시에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전기차 등을 카자흐스탄에 운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철도로도 계속 이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위안화의 이런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연도별 중국의 국경 간 거래 금액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85%였는데 2024년에 42%까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무역의 경우에는 95%가 위안화 루블로 이뤄진다. 그래서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사용량이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만약에 세계 제조업 국가가 돼서 계속 제조업을 주무른다고 하면은 위안화의 이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왜냐?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할 거니까 뭐 알리, 테무, 중국 전기차 이런 거를 다 위안화로 팔고 위안화 거래를 해서 뭐 석유를 사고 뭐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달러 위상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대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게 뭐 세계 귀축통화의 달러의 위력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찍어내서 아마도 그게 뭐 이스라엘이나 뭐 우크라이나나 대만 원조에 들어가야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군수업체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 그런 걸로 또 이제 군수업체가 배불러진다, 또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게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군수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달러를 찍어내서 이렇게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원리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의 힘은, 근데 미국의 패권은 점점 이렇게 쇠락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니제르에서 아예 이제는 미군이 거의 다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해서 철수를 하고 있고, 니제르 이쪽 뭐 아프리카 이쪽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이 땅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점점 밀려나고 그 사이를 러시아,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주 국방이라고 하죠.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프리카에서 많이 갖고 있는 자원들도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금 보면은 코코아 가격이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점점 아프리카에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아프리카 자신들이 자기가 이제 거래를 하고 헐값에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재생에너지 혁명을 건설하고 있다. 가나에서만 해도 태양에 직접 닿는 빛과 물에 반사되는 반사빛을 모두 사용하여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2030년까지 1조 5천억 파운드의 새로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중국이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태양광이랑 이런 거를 깔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태양광을 깔아주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풍부하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인데, 오히려 뭐 세계 태양 에너지의 1%만 생산을 한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는 엄청 좋은 지금 사막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당연히 태양광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양광이랑 풍력은 이제는 더 이상 하이테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훨씬 싸게 만들고 빨리 만드니까 결국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정부랑 계속 협약을 해서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기에 발전을 할 수 있게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서 이제 자원도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아프리카 시장도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리자면, 태양광도 이제는 거의 똑같아요. 태양광이 원래는 독일에서 이게 먼저 발전을 하고 독일이 급성장을 하면서 원래 2000년대 초반엔 독일이 태양광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나라였다고 하지만 이거를 서서히 중국이 다 따라잡았다.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원래 독일 장비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만들었지만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보이시죠? 중국이 이제는 이 독일도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인건비, 낮은 인건비나 보조금이랑 태양광 수요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수요도 중국이 가장 높은 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22년에 동향만 봐도 가장 높은 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태양광을 이제 계속 개발하면서 뭐 디맨드,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의 다 이제는 중국 내 중국산으로 많이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는 반도체에도 하고 전기차에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역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보여준 게 태양광에서 보여줬고요. LCD,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도 인프라, 조선, 트레인, 터널, 교량기계, 활성제약 성분 뭐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중국이 신생 기업으로 왔다가 다 이제 따라잡은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이제는 전기차 산업이랑 그다음에 뭐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이거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이 다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아마도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발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국이 못 막을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 봐도 CPU랑 지금 키린 칩이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 칩 CPU 성능이 이제 기존 모델이랑 더 뛰어나게 향상이 돼서 이제는 뭐 다른 데랑 비교해봐도 괜찮다. 뭐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해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해봐도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얘네들도 이제 계속 개발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이 올라온다. 우리가 매번 짝퉁 했지만 조용히 얘네들은 기술 개발을 이를 갈면서 엄청 주 7일 열심히 일하면서 칼을 갈면서 계속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물론 잘 팔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면은 24년 1분기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 목적지를 보니까 벨기에, 브라질, 영국이 상위에 올랐다. 지금 브라질에 45,000대, 그 다음에 벨기에 63,000, 영국에 1,000대, 그 다음 태국에도 32,000대, 그 다음 호주에 18,000대,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17,000대, 독일에도 14,000대, 멕시코에도 13,000대, 스페인
뭐 카자흐스탄, 사우스코리아, 한국이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다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출이 2위가 영국이었는데 갑자기 브라질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대비 779%가 올랐다. 그 다음에 멕시코도 지금 갑자기 2400%가 올랐죠. 2400이 올랐고요. 카자흐스탄도 키르기스탄이 올랐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 지금 보면 친 시리즈 있잖아요. 친 플러스가 지금 보니까 퀸 플러스가 보면 세단 중에서는 이제 판매량이 1등을 했다. 내연기관을 이제 계속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닛산이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 이런 데가 이제는 전기차에 밀리고 있다. 그 다음에 4위에는 또 비아디 갈매기가 있네요. 갈매기가 4위에 올랐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이거는 아마도 비아디가 이런 저가 경쟁을 하면서 내연기관도 점점 몰아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호주에서는 뭐 로봇을 갖고 있는 쇼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전기차가 망한다 국내 언론들은 헛소리를 하지만 국내 전기차 이런 시장이 망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도 안 되고 있고 중국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신차 판매 프로가 이제 보급률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아디 왕찬프 회장이 50%가 넘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확 맞아가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제는 진짜 전기차에 강국이 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말고도 산이라는 그룹이 지금 파워 굴착기를 전기로 만들고 있고요. 엔진 전동 로더도 지금 전기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CMG는 또 이게 여기도 중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전기로 중장비를 만들면서 스마트 시스템도 스마트 소프트도 계속 여기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별상 고속도로를 따라 무인 포장도로 시험 구간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실험을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장하는 이 기계 있잖아요. 이 기계를 무인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태블릿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 탄 무인으로 이렇게 포장 이런 기계까지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인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실력 좋게 나오겠죠.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 못지않는 이런 실력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보면은 항만이나 이런 데서도 자율주행 로봇들이 다니면서 지게차가 다니면서 옮겨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발전을 하겠구나. 정말 무서워지겠구나. 자율주행이 만약에 중국에서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 공장,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 이 지위는 거의 뭐 100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